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산 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가 국토 대종주에 나섰습니다. 대구 지역 화폐인 대구 행복페이가 3일 처음 출시됩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1,000억 원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2,0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안동 산불 피해 규모가 축구장 2,700여 개 면적과 맞먹는 1,944헥타르로 최종 파악됐습니다. 70대 여성이 라면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산 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토 대종주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는 10일쯤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 도착해 교육부 장관과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 이하영 기자입니다. 목소리에 응답하라!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대학 내 등록금 반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일대와 대구 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등 경산 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는 2일 경산시청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사이버대학 평균 등록금이 144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립대학 등록금 평균이 370만 원인데 저희가 이제 사이버대학처럼 온라인으로 수업을 다 받고 있으니 모든 과목이나 모든 교수님들이 강의가 다 질이 낮아진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온라인이 확실히 뭐 수업의 여건이 떨어지는 건 확실한 거니까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지난 석 달간 학생들이 누려야 할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대책을 요청했지만 등록금 반환은 대학의 총장이 정하는 사항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밝혔습니다. 1학기가 끝나고 있는 시점인데도 저희는 아직까지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구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총학생회장단은 세종시 교육부 청사까지 200km가 넘는 길을 도보로 행진한 뒤 오는 10일 교육부 장관과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정부가 지난 3월 코로나19 추경으로 지역화폐 할인율을 10%로 올리면서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지역화폐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대구시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늦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화폐 발행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화폐 대구 행복페이가 3일 처음 출시됩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1,000억 원입니다.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당초 발행 규모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발행 일정도 당초 하반기에서 50여일 앞당겨 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선불카드를 구입한 뒤엔 매달 50만 원까지 모바일 앱으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까진 10%의 특별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9만 원을 충전하면 실제 10만 원어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카드 결제 수수료도 지원받게 됩니다. 대구 행복페이 사용으로 발생한 가맹점 수수료를 전액 환급할 예정입니다. 리워드 방식으로 다음 달 말일 카드 대금 결제 계좌로 대구 행복페이 내역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1,000억 원을 발행할 때 경제적 파급 효과는 2,0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반응에 따라 발행 규모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정부가 이달 1일부터 마스크 오부제를 폐지했습니다. 이제는 요일에 관계없이 한 주당 3개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는데요. 초중 고등학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소형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시 공단동의 한 약국.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끝도 없이 줄을 서 있던 지난 3월 초에 비해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마스크 오브제를 통해 수급 물량을 조절하면서 이제는 마스크 수량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시행하던 마스크 오브제를 이달 1일부터 폐지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요일과 관계없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마스크 사재기 현상 등을 막기 위해 한 주당 구매 수량에 제한을 뒀습니다. 약국에 가서 신분증 또는 학생증을 제시하면 성인의 경우 한 주당 3매까지 구매가 가능하고 18세 이하 학생들은 한 주당 5매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입니다. 요일과 관계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고 대리구매도 가능하다 보니 더욱 편리해졌다는 겁니다. 꼭 그 날짜만 와야 되는데 내가 편리할 때 아무 때나 살 수 있고 또 사러 오면은 또 대리 구매도 할 수 있어 아주 가족들이 바쁜데 같이 안 나와도 되고 아주 편리한. 일단은 자유자재로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좋고 조금 더 수량을 좀 많이 지금 3매인데 한 5매 정도 해주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소형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수요가 몰리자 약국에서는 소형 마스크 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소형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구매 수요가 훨씬 많이 늘었는데 그 공급량을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끝에는 못 받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기는 하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기는 한데 아마 이게 진행이 되면서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며 추진한 마스크 오브제 폐지. 마스크 오브제 폐지로 시민들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가운데 등교 계약에 따른 소형 마스크 수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안동 산불 피해 규모가 축구장 2,700여 개 면적과 맞먹는 1,944헥타르로 최종 파악됐습니다. 이는 당초 잠정 집계한 800헥타르의 2배가 넘는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10억 원에 달하며 복구에는 490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산림당국과 경찰은 입산자에 의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 달 넘게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70대 여성이 라면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1일 저녁 7시 50분쯤 청도군 운문면의 한 가정집에서 79살 A씨가 라면을 먹다가 목에 걸려 병원으로 옮겼지만 기도 폐쇄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2일 오전 8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불이 나 원생과 교사 등 24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불은 내부 벽면 일부를 태우고 다행히 1분 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배선 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북 소방관이 출근길에서 의식을 잃고 운전하던 30대 여성을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일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김천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5월 19일 오후 5시경 감천 터널에서 주행 중 의식을 잃고 터널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를 목격한 김천소방서 119 구조구급센터 이윤진 소방교는 사고 차량을 몸으로 막아 세웠으며 시민들과 함께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소방관의 빠른 대처로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지역 미담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아야 할 택시기사가 땅 위가 아닌 아파트 9층 높이의 조명탑에 올라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법인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밑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추위도 견딜만 하고 더위도 견딜만 합니다. 밑에서 이렇게 이 줄로 연결을 해서 끼니 때마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위에서.
애들이 셋인데 아직 알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또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미리 걱정 주기 싫어서 뭐 한 다음 주에는 알릴 생각이고요. 아직 연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동조합은 설립이 돼서 벌써 넘어갔고요. 저희들은 고용이죠. 일을 하던 그대로의 택시 기사로서의 일을 계속 하고 싶다 이런 거고요. 그 처음에 협동조합을 반대했던 부분도 고용 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협동조합은 인허가를 내주라고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얘기는 5월 18일 날부터 시작됐던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죠, 그게. 그리고 어저께도 무슨 확약성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게 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뭐 현재로서는 워낙 약속을 지킨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직접 저희들 기사분들이 들어가서 복직이 돼서 운전을 하는 모습을 봐야 복직이 됐구나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회사가 결코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그렇다 그러면 뭐 기한이 없다고 봐야 되죠. 언제가 될지가. 경상북도가 2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직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철저한 방역관리 체계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는 다시 뛰자 경북을 주제로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해 침체된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을 되살리자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도민과 소통하겠다며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감염병 대책특별위원회가 2일 감염병 전담병원인 김천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선별진료소를 둘러보고 최근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담병원에 대한 지원과 의료진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감염병 전담병원 6개소를 지난 2월부터 지정 운영했으며 지난 5월 대구 경북 확진자 감소 이후 전담병원을 3곳으로 줄였습니다. 국내 최대 체리 생산지인 경주에서 체리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주 체리는 농약을 살포하지 않은 친환경 과일로 과육이 두껍고 단맛이 나는 수입산에 비해 새콤한 맛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수확량은 240여 톤으로 이달 말까지 한 달여간 반짝 출하될 예정입니다. 경주 쪽샘 유적과 탑동 유적의 출토 유물을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는 전시회가 경주문화재연구소 천존고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올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개소 30주년과 한국문화재재단 창립 40주년을 함께 기념한 행사로 쪽샘과 탑동으로 대표되는 경주 지역 적성 목광묘 유적의 최신 조사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성 목광묘는 돌무지 덧널 문엄으로 불리며 5, 6세기 신라 지배층의 무덤 양식입니다. 이번 전시는 1500년 전 경주에 널리 형성됐던 두 무덤군을 통해 신라 왕경의 공간 구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천시가 지역을 대표할 관광 기념품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응모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공모 주제는 일반 분야와 관광 테마 분야 2가지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아이디어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영천시는 1차 선호도 조사와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12작품을 선정해 다음 달 17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입상작은 영천의 대표 관광 기념품으로 제작해 축제와 박람회 등 각종 행사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영천시가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신청하는 지적 측량에 대해 수수료를 30%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정부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 저장고 건립, 곡물 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을 위한 지적 측량 등입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정부 보조사업 지원 대상 확인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지원 공모 사업에서
영양군의 외시 버선길 고도화 방안 모색과제가 최종 선정돼 3,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지원 사업은 지역 혁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0개 내외의 시군구를 선정했습니다. 영양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경북 북부연구원과 외시 버선길 발전 방향과 전략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방문객 대상 설문조사, 외시 버선길 걷기 축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시 버선길은 영양, 청송, 봉화군과 강원 영월군을 잇는 총 연장 240km에 달하는 도보길로 2010년 조성됐습니다. 예천군 용궁과 지보 상수원 보호구역에 6월 1일부터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통계법상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제조업체, 떡과 빵류, 음료나 농산물 가공, 기계 제조 공장의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변경은 1983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 37년 만에 이루어진 일부 해제로 용궁면, 지보면은 상수원 지정으로 인한 각종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예천군은 도청 신도시로 공급되는 상수도 여유량을 개포, 용궁, 지보 상수도 급수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호명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입하고 지난해 7월 준공했고 지보면 소화리 외 16개 리의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영주시가 4일부터 지방세와 세외 수입, 환경 개선 부담금 등 각종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을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는 각종 고지서상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납세자는 시중은행의 지방세입 입금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를 입력해 계좌 이체를 시행하면 자동 조회돼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6월의 첫째 주 수요일 우리 지역은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3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새벽 사이 경북 북부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아침 6시 전후로 모두 그치겠고 기온이 전날보다 1에서 3도 더 올라 덥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침 기온 18도, 한낮 최고 기온은 30도가 예상됩니다. 또 대구와 의성은 31도, 구미는 32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는 15도 가까이 벌어집니다. 한낮에는 덥더라도 겉옷을 꼭 준비해 낮과 밤의 기온차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6월답게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한 주간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름 한 점 없고 햇볕도 강해 체감하기에는 더 덥겠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 쌀쌀하니까요. 겉옷을 챙기셔서 환절기 감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외출 시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하기에 대체로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운동은 가벼운 실내 운동 하시고요. 세차하기에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동해 남부 먼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